저희는 평당 얼마예요? 라고 딱 정하시는 팀들과는 싼 게, 야, 그리고 그건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사실 저는 이 취미생활인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겨울방학 때 윈터처럼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 와서 자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개학하고 나서는 제가 2주 정도 몸살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어요. 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학원, 공부방, 교습소, 공사, 인테리어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 때 꼭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일 간단하게는 내가 좀 센스가 있어서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큰 공사를 하지 않을 거여서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목공이면 목공, 유리면 유리, 이렇게 업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따로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올 때 사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오늘 좀 미뤄두고 제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근데 그 선정하는 방법을 공유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는 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너무 무지하죠. 이게 말이 좋아서 인테리어지, 뭐 액자 하나 걸고 예쁜 화분 하나 갖다 놓고 커튼 하나 달고 요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 와서 공사할 때 수도부터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이 공사 현장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지하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무지함이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사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이죠. 이 비용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또는 공사 다 끝났는데 수정할 부분이 생겼는데 연락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마감 기한이 막 무기한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사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인테리어 속상한 후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내가 몇십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이 팀과 진행을 했을 때 괜찮을 것인가 하는 그 불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런 무지와 이 업체를 과연 내가 믿고 맡겨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섞이면서 내가 과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무지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나의 니즈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니즈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예쁘게 보기 좋게 하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팀을 원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이런 장비 설치, 그리고 뭐 기계, 그리고 어떤 속도, 이런 기술력을 잘 갖춘 팀을 원하는 것인가? 나는 일단 공사 끝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나의 우선순위와 니즈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업체를 만나셔야 그 다음에 대화에서 우선순위가 좀 생기게 돼요. 근데 그 니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를 만나게 되면 사실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업체를 잘 선정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그 틀을 내가 잡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를 만나게 되면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로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요 정도 예산에서 최대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팀이랑 공사했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다른 업자분 불러다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AS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진 예산이라든가 이런 나의 니즈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eep going. 두 번째 방법. 최소한 3팀 이상을 현장에서 미팅하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큰 틀의 비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여기가 몇 편 정도 되는 공간인데 공사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를 여쭤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대략적인 틀을 잡으려고 할 때만 여쭤보는 거지 요거를 가지고 요 정도 공사 비용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라고 딱 끝내버리는 팀이라거나 아니면 저희는 평당 얼마예요 라고 딱 정하시는 팀들과는 공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장에 실장님이 직접 오시고 이 현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저거는 저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화를 해보시면 사실은 이런저런 꿀팁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이 팀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시는구나. 이 팀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시는구나. 또는 내가 이 팀과는 내가 원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 팀에서 제시하는 대안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부분에 불편한 점들을 좀 느끼던 게 있었어요. 요거를 좀 수정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안에서는 문 사이에 틈이 조금 있다 보니까 밖에서 안이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함을 여자친구들이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 싶어서 미팅하는 팀들한테 좀 여쭤봤을 때 어떤 팀은 한 30-4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문을 이렇게 통째로 바꾸시면 된다 라고 제안하시는 팀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팀은 이 멀쩡한 문을 왜 바꾸냐, 이 틈 사이에 융털 하나 붙이면 된다, 그리고 그건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라고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팀들이 있으셨어요. 이 각 팀마다 공사의 방법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요거 요렇게 하고 싶고 저거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어떤 자재를 쓸까요? 어떤 재료를 쓸까요? 이 자재나 재료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팀은 창틀을 페인트로 칠하겠다는 팀들도 있고 어떤 팀은 창틀을 필름으로 붙여야 된다는 팀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현장의 상황마다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를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부 견적서를 받으셨을 때 꼭 팀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팀의 세부 견적서를 받아서 내역들을 하다하나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좀 다 비슷한데 화장실 공사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여쭤봐요. 실장님, 제가 저번 주에 A라는 팀이랑 미팅을 하고 견적서를 좀 받아봤는데 화장실 공사 비용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저희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렇게 내용을 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이랑은 또 보다 보니까 유리 들어가는 비용이 또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유리 견적이 좀 싸게 나왔는데 요거 왜 이런 걸까요? 여쭤보면은 저희 유리 공장을 따로 협업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라던가 요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각 팀마다 가진 강점들이 있어요. 세부 견적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요렇게 되면 사실 내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아지거든요. 다른 팀에서 요 정도 해준다고 했는데 요 부분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던가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팀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셔서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건지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그 세부 견적서를 비교하셔서 실질적인 비용이 합리적인 건지 아닌 건지를 다른 팀의 견적서와 비교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꿀팁들이 생겨요. 저는 실제로 공사 진행하기 전에
7개의 팀과 현장 미팅을 하고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사실 저는 3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왜 7팀까지 가게 됐냐. 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대안들, 나는 여기까지만 이 비용을 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으로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방법들이 자꾸 제시가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떤 방법을 좀 썼냐면 너무 유명하고 이렇게 비싼 자재들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팀의 실장님도 모셔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좀 꿀팁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꿀팁들을 제가 진행하는 팀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방법을 좀 제시하기도 하면서 그 미팅하면서 나오게 된 어떤 그 방법들을 제가 공사에 실제로 적용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인테리어 업체 선정 마지막 3번째 방법입니다. 공사를 진행한 실제 고객에게 연락해서 그 후기를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뭐 블로그나 인스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블로그나 인스타의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여기 어딘데 라는 거를 사실 그 동네 지역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또는 상호명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문자를 좀 따로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이 팀이랑 공사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걱정이 돼서요. 실제로 공사하셨을 때 어땠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다들 되게 빠르게 회신을 주시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실제로 이 팀이 어떻게 공사를 하고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들어볼 수 있었던 건 뭐 당연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단점, 아쉬운 점들이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계약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거 요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진행 부탁드려요 라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공사 진행하셨던 고객분들한테 실제로 조금 여쭤보고 어떠셨냐를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은 진짜 후기를 조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공유해드린 인테리어 업체 선정 꿀팁들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근데 저희가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싼 게 뒤집덕이다. 업체랑 견적서를 받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재, 재료들을 저렴한 걸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 합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적당한 비용을 내는 곳을 찾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지 나 무조건 제일 싼 데랑 공사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도 아이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더웰데이!